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의 재판 소식으로 넘어갈 텐데요.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최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내일 오후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이 진행되는 시간에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관련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릴 텐데요. 임광 기자, 네. 오늘 재판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가 만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네 번째 출석을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에 최순실 씨하고는 세 번째 법정에서 대면을 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했었어요. 3차 공판이. 그래서 어젯밤 10시를 넘어서 끝났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나왔는데 오늘도 두 사람들 둘이 눈 마주치지 않고요. 그냥 각자 이렇게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어제 굉장히 피곤했던지 잠깐 조는 모습도 보였고요.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쳐다봤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눈길 마주치지 않았고, 유영하 변호사하고 귓속말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오늘은 주로 최 씨가 유영하 변호사랑 귓속말을 했어요? 아니요. 박근혜 전 대통령. 예. 그리고 오늘은 주로 마사회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나와서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독일 승마 훈련 지원하는 배경과 정황을 주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오늘은 좀 주목할 만한 발언인 것 같아요. 아까 저희뉴스에서도 나갔는데 그렇죠? 예. 정윤의 문건 파동 이전에 그렇습니다. 그 이전부터 최 씨가 청와대 비선 실세라는 얘기가 있었다는 그 내용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영 전 마사회 부회장이 나와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특검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정윤의 문건 보도 이전부터, 그러니까 2004년 10월이었겠죠. 그 이전부터 최순실 씨가 비선 실세라는 소문이 있었냐. 그러니까 그렇다. 승마계 사람들이 간혹 이야기했고, 박원호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당시에 마사회 부회장 아래에 있었겠죠. 거기에서 내가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순실 씨가 청와대 내실을 지원하고, 그러니까 청와대 내부를 지원하고 박 전 대통령이 정유라를 아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박원호 전 전무가 그런 것을 많이 자랑했는데 그런 것이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것이 좋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내가 주의를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시 최순실 씨의 변호인 이경재 씨가 이상영 씨가 소문을 그러니까 직접 알지도 못하면서 소문을 갖고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거침없이 하고, 그러면 변호인들은 추정과 소문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네. 반박을 그러니까 하고 어제 있는 것 같은데요. 했던 이야기가 증인 말고 증거를 대라고 했던 얘기예요. 예, 증언 말고 증거를 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어쨌든 이제 관심은 정유라 씨가 내일 들어오다 보니까 정유라 씨에 대한 한국마사회 삼성 측의 승마 지원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도 출연했었던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정유라 씨 승마 실력 별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유라 선수는 운동선수로서의 그런 자질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러면은 몸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그 개인적인 트레이닝이라든지 그런 훈련보다도 그 여가 시간이나 일과 시간을 더 많이 즐겼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배드민턴 선수를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쭉 그 대학교 때까지 해왔는데요. 일단 제가 승마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객관적인 시선으로 제가 봤을 때에는, 선수는 20%, 말이 한 80% 정도 차지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예, 노승일 부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노승일 부장의 주장이라고 해도 좋은데 어쨌든 간에 정유라 씨는 승마에는 별로 자질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유라 씨가 내일 귀국을 하게 됩니다. 이기성 기자, 네. 내일 귀국하게 되면은 검찰로 강제 송환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절차가? 네, 절차 보시면 일단은 거기서 올 때 직항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월보로 이제 구치소에서 코펜하겐까지 비행기 타고 오고요. 보시면은 거기서 이제 한국 검찰한테 이제 인도가 되죠. 그래서 어제 벌써 송환 업무 담당할 검사 1명하고 여성 수사관 모두 5명을 거기다 보냈고요. 여기서 이제 암스테르담 공항까지 이동한 뒤 국적기를 타고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송환에는 저번에 같이 잡혔던 남성들 있죠? 같이 오게 되고요. 23개월 된 어린 아들은 요번에 같이 안 들어오고요. 당분간 부모와 함께 이제 덴마크에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바로 이제 국적기에 오르면은 검찰은 체포 절차를 밟고 그다음에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곧바로 검찰청으로 압송해서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적기에 오른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우리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비행기 타면 대한항공인가요? 이번에 대한항공. 예. 그러면 그 비행기에 올라타는 순간 이제 그렇죠. 체포를 하게 된다는 예. 얘기군요. 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체포하는 게 아니라 예. 이미 거기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예.
비행기 탈 때 체포하게 된다는 건가요? 그런데 그 부분은요, 아마 체포는 그 당시가 지금 법무부 직원이 간 건 맞는데요. 그 법무부 직원이 일종의 감시와 동행을 하는 거고, 그건 국적기에 탈 때, 비행기를 탈 때 네덜란드에서 영장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딱 체포를 할 거죠. 그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체포를 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48시간이 기산이 됩니다. 그럼 48시간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는 건데, 네덜란드에서 여기까지 올 때 한 10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네덜란드 비행기 탔을 때 딱 체포를 하면 10시간 그냥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때는 동행만 하고, 왜 얼마 전에 작년 말인가요 벌써? 차은택 씨가 중국에서 들어올 때 게이트 열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체포했죠. 아마 그런 형태, 우리나라 땅에 내려서 인천공항 게이트를 나오는 순간 아마 체포를 해서 그때부터 아마 그때는 기산할 중국인가 겁니다. 이쪽으로 안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네? 수사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안 가지 않았습니까? 그 가는 게 반드시 가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일종의 편의상 다른 곳에 도망간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차은택 씨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중국에는 가깝고 그래서 안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체포영장의 집행 또는 긴급 체포는 그 인천공항을 나오는 순간 실시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도 게이트를 나오는 순간 영장을 집행하고 그때부터 48시간이 기산이 될 겁니다. 정유라 씨가 내일 오후에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되면 아마도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그 비행기 앞에 내리는 곳까지 아마 취재를 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올해 1월 초죠. 덴마크 경찰에 체포된 직후에 현지에 취재를 갔던 한국 기자들과 만나서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실 텐데요. 당시 거침없는 답변 태도가 무척 인상적이었죠. 아기랑만 같이 있으면 한국으로 들어간다고 네. 내일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 네, 저 진짜 보육원에 있던 사회단체. 예, 정유라 씨 이야기 들으시기 전에 청와대 연결하겠습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나와 있네요. 추가 반입 진상 조사 등에 대한 대통령 지시사항. 문재인 대통령은 성주에 이미 설치된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한국에 추가 반입돼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조사할 것을 민정수석과 안보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의용 안보실장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4기의 발사대가 이미 국내에 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5월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업무 보고에서 국내에 발사대 4기가 추가 보관돼 있다는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떤 경위로 4기가 추가 반입된 것인지, 반입은 누가 결정한 것인지, 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새 정부에도 지금까지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 등도 진상조사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발사대 4기의 반입 사실을 비공개한 이유가 사드 부지에 대한 전략적 환경 영향 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대통령 지시사항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층에서 기자단 일문일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지시를 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경상북도 성주 롯데 골프장에 이미 2기의 사드 발사대가 배치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드 포대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6개의 발사대가 있어야 하는데 4기의 발사대가 이미 국내로 반입돼 있다. 그것도 비공개로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정우영 안보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충격적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과 안보수석에게
왜 추가 반입을 비공개로 했는지 그 경위를 조사하라. 이렇게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민국 국방부 장관에게도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게 맞는 사실이냐라고 했더니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사실 들어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대통령이 직접 이 4기의 발사대가 추가로 국내에 비공개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는데 문제는 국방부가 지난 25일에 있었던 국정기획자문위 보고 과정에서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비공개로 사드 4기의 발사대를 추가로 반입한 이유가 전략적 환경 영향 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닌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발표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제 드러났네요. 주영재 뉴스 브리핑 시간에 얘기했던 대통령께서는 하셨습니다라는 말은 이제 절대 안 씁니다. 국민소통수석과 청와대 대변인이 확실하게 이제는 그 합의를 본 것 같아요. 예. 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정유라 씨 인터뷰 내용, 지난 1월 초에 있었던 인터뷰 내용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기랑만 같이 있으면 한국으로 들어간다고 네. 애기라도 들어갈 수 있다. 네, 저 진짜 보육원에 있든지 사회단체에 있든지 병원에 입원해 있든지 상관없거든요. 본인 앞으로 지금 해외 재산 도피 혐의도 있거든요. 그 네, 부분에 근데 대해서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게 제가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혼하시면서 강원도 땅을 저가 인수를 받았어요. 아빠 명의로, 아빠 몫으로 있던 땅을. 그리고 그 땅으로 담보를 잡았어요. 외환은행에서. 그래서 총 2차례에 걸쳐서 36만 유로를 대출을 받았어요. 그 땅을 담보로. 그래서 1원 한 장 저희 돈 안 쓰고 그 대출만으로 이 집을 샀어요. 그러고 일단 막 조세 포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저희가 독일에서도 저희가 세무사를 쓰면서 세금을 다 냈어요. 네, 기자들의 질문에 막힘없이 답변을 잘했던 모습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정유라 씨 이야기가 나오니까 최순실 씨가 어제 재판에서 상당히 흥분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딸 끔찍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입국 사실을 이제 알았는데요. 어제 이제 공판 마지막 발언을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저 삼성 말 한번 빌려 탔다가 딸이 바보 돼서, 바보는 굉장히 순화시켜서 하는 얘기고요. 저긴 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승마협회에서 쫓겨났다. 이러면서 굉장히 화를 내고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흥분을 하니까, 김세현 부장판사가 흥분하지 말고 증인 신문 내용에 대한 얘기를 밝혀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최순실 씨가 딸이 들어온다고 해서 굉장히 흥분돼 있다. 그러면서 딸한테도 그런 식으로 책상 쳐가면서 협박할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아까 임관 기자 얘기했던 것처럼 증거를 대라 증인을 압박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갑에 1,000원 한 장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부인을 한 정황입니다. 네. 최순실 씨가 딸 이야기만 나오면 흥분한다. 이제 내일 정유라 씨가 귀국하게 되면 최 씨의 재판 과정 또 정유라 씨도 검찰 조사를 받게 될 텐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최 씨는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